자, 그러면 이제 바로 넘어갈까요? 네. 저희, 우리 박상준 기자님께서 준비한 내용으로 좀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질문 첫 번째가 이제, 예, 크리스마스 같지도 않은데 참, 어쨌든, 참 힘든 2022년이지만 그래도 어쨌든 크리스마스 2주도 안 남았죠? 얼마나 남았어요? 이번 주말이죠, 크리스마스는. 일주일, 네. 자, 그러면 크리스마스 선물, 아니면 뭐 파티, 뭐 이런 거 좀 준비하시나요? 뭐 연말이 뭐 아무래도 이제 분위기가 요새 또 안 나죠. 사실은 연말 분위기도 좀 잘 안 나고. 그런데 또 제가 오늘 여기 오는 길에 저희 건물이 더현대 앞에 있잖아요. 더현대로 들어가는 쪽은 또 꽉 막혔더라고요. 무슨 행사를 하는 건지 약간 이게 백화점은 예. 꽉꽉 찹니다. 그러니까 이게 특이한 것 같아요. 지금 완전히 극과 극으로 좀 나뉘고 있는 이런 모습을 저희가 볼 수 있는데, 이게 지금 그 크리스마스 이 연휴 기간이 미국이 어찌 보면은 요 차트를 한번 보시면 또 재밌는데, 이게 그 미국 연휴 기간에 대한 풍자예요, 어찌 보면은. 그래서 미국인들이 할로윈 때부터 어찌 보면 시작이 되는 거죠, 연휴 시즌이. 그때부터 시작해서 그 신년, 그 뉴이얼스 이브까지 해가지고 살이 이렇게 찐다는 겁니다. 엄청, 우리도 연휴 때 되면 엄청나게 많이 먹잖아요. 그런 것처럼 막 먹고 하면 이렇게 살이 좀 찐다는 건데, 그 혹시 집에 크리스마스 데코레이션 해놓으셨어요? 저희는 아주 간략하게, 옛날에는 크리스마스 트리를 항상 했지만 요즘에는 그냥 간략한. 그 언제부터 하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하세요? 이 크리스마스 트리나 이런 것들 장식. 그거요? 원래 12월 초부터 했죠, 저희는 옛날에. 그렇죠. 이게 그 미국인들한테 조사를 해봤더니 한 40% 넘는 인원이 추수감사절이 끝나고부터,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한 달 정도 즐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연휴를 뭐 2달 넘게 즐기면 좋겠지만 또 그게 안 되고 하다 보니까 마지막 한 달이 연휴 시즌이고 소비가 거의 폭발하는 어떤 그런 시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올해 여러 뭐 지금 룰루레몬에서도 그랬고 소비재 업체들에서 내놓는 어떤 의견들이 이게 좀 마지막 4분기 조금 별로 아니야? 뭐 좀 어찌 보면 보수적으로 얘기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렇게 얘기하면서 좀 찬물을 끼얹고 있는 건데, 실질적으로 지난주에 뭐 FMC 이후로 지금 산타랠리를 볼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도 의구심이 듭니다. 산타랠리라는 게 뭐 이번 주는 아니고요. 어찌 보면 25일, 26일 블랙 프라이데이부터 해가지고 박싱데이부터 해가지고 26일부터 시작되는 7 영업일이거든요. 이 영업일 동안 오를 수 있을지 아직 포기하기는 이르다. 하지만 이제 저희가 한번 봐야겠죠. 그래서 제가 오늘 좀 준비를 한 종목들은 뭐 크리스마스 선물을 자녀한테 실물로 주는 것도 좋지만 또 주식으로도 이렇게 주시는 분들 저보고 좀 사달라는 얘기?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자녀들한테 물려줄 주식들 뭐 여러 가지를 종합해 봤는데 모닝스타에서 나온 것들이 좀 잘 정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갖고 와 봤는데 올해 것만 갖고 오면 또 재미없잖아요. 그래서 작년 것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게 근데 이제 작년의 리스트를 한번 보면은 뭐 마텔, 그리고 포스트, 이게 이제 저희 그 시리얼 그 켈로그 말고 포스트 있잖아요. 포스트, 그리고 베스 앤 바디워크, 그리고 크래프트하인즈, 요게 이제 그 케찹이나 이런 것도 있는 거, 그리고 트위터, 스냅, 메타가 2021년도에 자녀에게 물려줄 좋은 주식으로 선정이 됐었어요. 정말요? 네. 근데 이게 그 선정 기준 자체가 좀 저평가되어 있는 주식들, 많이 떨어져 있지만, 그러니까 원래 펀더멘탈 대비 많이 떨어진 주식들을 선정을 한다는 거에 유의해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추천 종목이 단기 추천 종목이 아니잖아요. 이건 자녀한테 줄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서 나온 종목들이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고요. 2022년도 올해로 좀 넘어오면은 올해는 종목이 좀 늘었어요. 그리고 변화도 많이 있었습니다. 뭐 알파벳, 그리고 또 신기한 거는 베스 바디웍스에 있고, 뭐 컴캐스트, 도어대시, 헤인즈 브랜즈, 그다음에 뭐 헤스브로, 그다음 마텔, 파라마운트, 디즈니, 워너브로스, 버라이전, VIP 코퍼레이션 이렇게 있는데, 특이한 건 미디어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알파벳 같은 경우는 이야기하면서 이제 강달러라든지 광고 수입 이런 것들이 좀 줄면서 지금 많이 떨어져 있다. 그래서 연초 대비 40%가 35% 정도 하락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냥 누가 얘기를 해도 요거는 장기적으로, 그죠? 뭐 크게 나쁘지 않다 보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베스 앤 바디웍스 같은 경우에는 미국 10대도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요거를 아마 이제 상품을 보시면 아실 수도 있는데, 뭐 로션이라든지 뭐 핸드 세니타이저라든지 뭐 이런 것들 굉장히 유명한 상품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로 미국 내에서는 MS 지금 그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미국 내에서 굉장히 자리를 잘 잡았다. 그리고 한국 관광객들도 미국 가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사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도 있고. 2년 연속으로 보면은 어쨌든 베스 앤 바디 워크스랑
마텔 요 두 개가 올라온 건가요? 그렇죠. 요 두 개가 좀 들어가 있는 거고 나머지는 새로 선정이 됐는데 뭐 컴캐스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다 아는 WWE 있잖아요. 레슬링. 거기랑 드림웍스 이렇게 보유를 하고 있는 회사고요. 그리고 도어대시는 온라인 음식 배달하는 업체들. 미국 내 시장 점유율 1위거든요. 그래서 이 업체도 지금 많이 저평가. 당연히 지금 그냥 내용만 들어도 알겠잖아요. 제목 말고 사업 내용만 들어도 아 코로나 이후에 많이 올랐다가 지금 많이 떨어진 종목들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고 앞으로의 확장성이 굉장히 좋은 기업들이다. 그리고 헤인즈 브랜드라고 하는 게 이게 아실 거예요. 그 챔피언이라는 브랜드 아시죠? 그 챔피언이랑 헤인즈라고 속옷 브랜드를 보유를 하고 있는데 이게 가성비가 굉장히 좋은 아이템들이에요. 챔피언 같은 경우에도 한국에서도 많이 팔리거든요. 그래서 챔피언 브랜드에 앞으로 좀 집중을 하겠다. 이래서 좀 이제 최근에 각광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마텔, 헤즈브로랑 마텔은 많이 아시잖아요. 뭐 그 장난감. 우리가 흔히 이제 자녀들한테 많이 주는 장난감을 만드는 회사들이고 파라마운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파라마운트 픽처스, CBS, 뭐 MTV 이런 데 보유를 하고 있는데 파라마운트 플러스라고 해서 그 스트리밍도 냈어요. 근데 한국에는 독자적으로 들어오지는 않고 티빙이랑 같이 협업을 해서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디즈니 같은 경우는 뭐 사실 설명할 필요가 없고요. 그리고 워너브로스 같은 경우에는 HBO를 보유를 하고 있는데 HBO 맥스를 웨이브랑 같이 해서 한국에 론칭했죠. 사실 원래 단독으로 들어오려고 했는데 수지가 최근에 이제 스트리밍 쪽이 많이 이제 그 경쟁이 심해지다 보니까 웨이브랑 같이 해서 지금 한국에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 버라이즌은 뭐 아시는 회사지만 버라이즌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굉장히 극성숙화되어 있는 시장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 주가 많이 오를 거다 이런 것보다는 사실 뭐 배당이라든지 장기적으로 가져가 주식으로 꼽았다. 그리고 VFC가 조금 특이해요. 저희 짚어봤었잖아요 옛날에 그죠? 예, 올해 60% 넘게 지금 하락을 해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도 주가 오를 때는 또 팍 튀었다가 떨어져 변동성이 굉장히 큰 주식이거든요. 근데 지금 배당률이 7.74% 나옵니다.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이죠, 당연히. 근데 이게 이제 아무래도 그 과거에 저희가 소개를 했을 때도 그랬지만 이게 어찌 보면 그냥 의류 브랜드라기보다는 투자 회사 비슷한 포트폴리오를 굉장히 잘 활용하는 회사였잖아요. 그래서 과거의 노하우가 결코 녹슬지 않았다. 그래서 지금은 사실 어찌 보면 그 과정에 있지만 앞으로 조금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게 언제 올라갈지 모르겠지만요. 배당 고배당주는 진짜 이렇게 많이 떨어져 있을 때 잡는 게 대박이죠. 그러면 배당도 높게 받고 주가도 오르고. 자, 크리스마스 때 선물할 만한 종목들 쭉 선정이 되어 있는데 뭐 어쨌든 새로운 종목들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오늘 좀 들여다볼 거는 어쨌든 2년 연속 추천 종목을 보실 거죠. 네. 자, 그럼 첫 번째 Bath and Body Works. 네. 이 종목도 지금 연초 대비 한 40%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제 원래는 이제 1990년도에 오하이오에서 설립이 됐는데 97년도 이후로는 미국 내에서 가장 큰 바디용품 기업으로 자리 잡고 지금까지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터내셔널 쪽으로도 그냥 글로벌로 많이 진출을 했는데 2008년도에는 캐나다에 진출했고요. 2010년도에는 북미 밖으로 지금 나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확장을 굉장히 빠르게 하고 있는 기업이고 과거에는 이게 엘브렌즈라고 해가지고 빅토리아 시크릿이랑 같이 있었어요. 아, 그랬어요? 예, 근데 이게 2021년도 7월에 분사를 해가지고 지금은 두 개의 종목으로 나뉘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북미 지역에서는 사실 뭐 18세에서 59세, 그러니까 웬만한 여성들은 이 인지도가 한 80% 정도 되고요. 남성은 60% 정도 되는 이 정도 인지도가 굉장히 큰 기업이고요. 이게 굉장히 재밌는 통계가 연간 한 사람이 여기 가가지고 소비하는 게 $118 정도 된다고요.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연간 여기서 매 모든 사람들이 한 $100 넘게씩 소비를 한다. 왜냐하면 이게 아무래도 바디용품 뭐 이런 거다 보니까 계속 소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1년에 3개에서 4개씩은 교체를 하는 아이템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장 한번 보시면은 이게 전 세계적으로 2,181개 매장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북미 지역에 1,787개 가장 많고요. 그리고 글로벌리하게 이제 394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저는 사실 이게 굉장히 의외였어요. 그러게요. 이게 한국에는 그렇게 많이 안 퍼져 있다 보니까 몰랐는데 동남아 지역이라든지 싱가포르 뭐 이런 지역에 많이 퍼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요새는 이제 미국 뭐 특히 하와이 이런 데 많이 가시니까 괌 이런 데 가시면 뭐 다 접하실 수 있어서 웬만큼 여행 다니신 분들은 이 종목 다 아실 텐데 한국에는 안 나와 있지만 의외로 미국 외에도 많은 지역에 진출해 있다라는 게 조금 의외였고요. 2021년도 기준으로 매출이 한 79억 달러 정도, 한 뭐 8조 5천억 정도, 뭐 요 정도 되는데 5년간 연평균 성장률이 한 15%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나쁘지 않은 성장률을 기록을 하고 있다. 그리고 온라인 비중이 24% 정도가 됩니다. 이게
코로나 기간에는 30% 넘게 올랐다가 지금은 조금 줄어들었네.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오프라인 영업을 좀 강자해요. 네. 여기 매장에 가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색색깔로 해가지고 굉장히 잘 꾸며놓은 그런 매장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이제 글로벌 매출 비중은 4%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아직까지 그렇겠네요. 1,700개랑 뭐 300 몇 개니까 이제 진출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좀 많이 있고 이 고객 수를 보면은 6천만 명 정도로 이제 그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고객을 보유를 하고 있고 요게 이 기업의 강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매주 4에서 6주 안에 신제품이 나와요. 근데 이게 신기한 거거든요. 이거 향이 되게 다양하거든요. 되게 향이 강해요. 미국 제품이다 보니까. 근데 이 새로운 향이 4에서 6주마다 계속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이래서 이게 R&D 기업에 투자를 많이 해요. 그래서 R&D 쪽에 굉장히 그 많이 확충을 하고 있고 노하우를 보유를 하고 있어서 이 하나의 신제품이 들어가서 나오는 데까지 12에서 14개월이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4에서 6주마다 제품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할로윈 시즌이 됐다. 그러면 거기에 맞는 제품. 그리고 또 뭐 크리스마스가 됐다. 그럼 뭐 그 파인 향 뭐 이런 것들도 계속 신제품이 나오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고객이 계속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그 효과를 내고 있고 그리고 이제 작년까지만 해도 이제 공급망 이슈가 굉장히 컸었잖아요. 그래서 이 보통 그 유통 채널 쪽으로 지속적으로 투자를 하는데 최근에는 올해는 이제 내년에는 그 5번째 직영 유통 채널까지도 열 거고 창고도 또 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창고랑 유통 채널을 좀 보유를 하고 있어서 공급 신제품을 만들고 공급까지 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빠른 채널을 좀 아니 매년 매출을 15%씩 늘리는 건 대단한 거죠. 예. 그렇죠. 그리고 이게 가보셨으면 알겠지만 선물하기가 굉장히 좋아요. 제품 가격대가 높지도 너무 낮지도 않고 향도 좋고 예쁘다 보니까 선물하기 굉장히 좋아가지고 이게 전략 중에 하나인데 그 매장 가보면 2+1 제품이 굉장히 많아요. 미국에선 참 선물하기 좋은. 그렇죠. 그래서 미국 제 친구가 이제 미국에 자주 다니거든요. 꼭 선물로 이거를 사와서 주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유용하게 잘 쓰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전략적인 우위점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매출의 성장세 차트를 한번 보시면 꾸준히 15%씩 꾸준히 성장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경쟁사 대비해서도 이제 뭐 매출 성장세라든지 뭐 이비트 마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갖고 있는데 이 비교를 하는 걸 한번 차트를 보시면은 남색이 이제 동사거든요. 그리고 이제 경쟁사 대비해서도 매출 성장률도 굉장히 높고 이비트 마진도 굉장히 높은 편이다. 그리고 이제 근데 왜 이렇게 멀티플은 낮아? 예, 이게 좀 이해가 안 가는데. 네. 이비타도 보시면은 이게 오른쪽에 있는 게 그 L 브랜드에서 분사되기 전이거든요. 그때보다도 좀 많이 개선이 되기는 했어요. Body and Body Works. 네. 아무튼 요즘에 이 제품은 안 쓰는 사람이 한국에서는 많이 쓰나요? 한국에서는 이제 여행 많이 다니시는 분들이 많이 좀 접하고 사오죠.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제 지금 마텔도 들여다보실 것 같은데 저는 사실 잘 몰라요. 마텔이요? 네. 아니, 선물 많이 안 했어요. 저런 제가 직접 하지 않아서 그런가요? 아무튼 많이들 알고 계실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잘 모르니까 그래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네. 이게 그 미국인들한테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일 텐데 이제 그 연휴 시즌 뭐 크리스마스든 선호하는 선물이 뭐냐라고 했을 때는 뭐 당연히 옷이나 액세서리 차트에서 보시듯이 이런 게 50% 넘지만 장난감이 아직도 30몇 %를 넘어서 3위를 기록을 하고 있을 정도로 선물로 제일 좋아요. 그래서 선물을 주는 죄송해요. 제가 나이대가 있어가지고 혹시 메텔 생각하신 거 아니야? 은하술도 999 메텔 생각하신 거 아니야? 아무튼 네 맞네. 그렇죠. 이제 애기라고 표현하기에는 성인이니까 이제. 예, 그러니까 다들 이제 나이대가 되니까 이쪽을 제가 네 알겠습니다. 너무 안타깝게도 어느 정도 일정 나이 이상 되면 장난감보다는 그냥 현금을 선호하죠. 당연하죠. 예, 좀 낭만. 중학생 지나가면 대부분은 다 그렇게 됩니다. 아직 이제 애기니까. 예, 그 전에 많이 선물로 장난감 줘야겠네요. 네. 이게 보유하고 있는 브랜드 한번 보시면 뭐 담장에 한번 보시면 굉장히 많은 브랜드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눈에 띄는 거 아시는 것도 당연히 많을 거예요. 근데 미국 내에서 넘버원 브랜드 3개를 보유를 하고 있어요. 그게 바비랑 그 옆에 비이클 쪽에 핫윌이랑 그다음에 쭉 내려와서 ITPS 쪽에 피셔스 프라이스 애들 쪽. 그래서 이게 역사가 굉장히 오래됐어요. 바비 같은 경우에는 1959년부터 1위였고요. 핫윌 같은 경우에는 1970년부터. 그리고 피셔스 프라이스는 1930년부터 1위를 꾹쭉 이제 고수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에요. 아 옛날에 다 선물했던 거예요. 그럼요. 사실 피셔스 프라이스는 안 쓸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름을 마텔 그러니까 뭐였지 그런 생각이. 네. 이게 개별 브랜드로 보면은 익숙하지만 이제 그 보유하고 있는 회사 이름은 조금. 예.
그래서 다음 장에 보시면 브랜드 이제 뭐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 한번 소개를 해보면 바비 인형. 뭐 다들 뭐 알죠. 영화로도 제작되기도 했고 이 바비 인형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는 백인 위주로만 나와가지고 좀 문제가 됐었는데 최근에 이제 트렌드를 반영을 해서 인종의 다양성까지 이제 여기에 이제 반영을 하고 있다. 그리고 옆에는 아메리칸 걸이라고 해서 미국 내에서 인기 많다고 하는데 저는 좀 무서웠어요. 이 그림을 보면서 약간 척키 생각나기도 하고, 예. 근데 이런 인형도 굉장히 인기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다음 장에 피셔스 프라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제가 준비하면서 보니까 저희 집에 이미 많더라고요. 이거는 정말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애기들은 이미 뭐 하나씩 기본템, 예, 그냥 애기들 하나씩 다 쓰는 그런 굉장히 오너 정말 많이 했어요. 예. 그리고 우노 게임도 많이 하시잖아요. 한국에 예전에 그 보드 게임방 이 성행한 이후부터 좀 보급이 많이 된 게임인데 우리나라 무슨 원카드 비슷한 그런 룰이죠. 그래서 요런 게임도 보유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다음 장 한번 보시면 요게 핫윌이라는 자동차인데 한국에도 많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1위라고는 하지만 토미카라고 또 있습니다. 일본 제품. 그거랑 비교했을 때 조금 그 디테일이나 이런 것들은 토미카가 좋지 않나. 네, 토머스 앤 프렌즈 이거는 많이 봐요. 요거는 이제 한 10년 전만 해도 엄청나게 인기 많았었죠. 한국 그 아이들한테. 근데 지금도 많이 팔리기는 하지만 뭐 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 오른쪽 이건 아세요? 요거는 뭐 엄청나죠. 저희 그 WWF. 지금은 이름이 WWE로 바뀌었지만 과거에 저희는 WWF 시절이잖아요. 헐크 호간. 저는 그 마지막 그 아직도 헐크의 은퇴전 워리어랑 마지막 붙었던 그 은퇴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철장 내에서 막 피를 철철 흘리고 모든 어린이 울음. 근데 요것도 아직까지도 쭉 이어지고 있어요. 이 산업이. 그래서 아까 앞에서 저희 잠깐 말씀드렸지만 WWE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마텔에서 보유를 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요 장난감 사업 관련돼서는 마텔에서 보유를 해서 지금까지 꾸준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 한번 보시면은 사실 이제 요게 이제 3분기 매출인데 보시면은 그 자동차라든지 그리고 기타 뭐 이제 액션 피규어 뭐 그런 아까 그 WWE라든지 이런 피규어 부분이라든지 이런 데는 성장세가 괜찮았어요. 근데 이제 그 인형 부분이라든지 그 뭐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던 피셔스 프라이스나 이런 쪽은 조금 비슷하게 성장을 했는데 두 자릿수로 성장했다는 게 굉장히 많이 성장을 했다. 3분기에. 그리고 이제 그 지역별로 한번 보시면 북미 지역은 좀 안정적이에요. 분홍색이 북미 지역인데 상대적으로 한 12% 분기 성장을 해서 안정적으로 성장을 했고요. 좀 특이한 것은 오렌지 색깔이 이제 라틴 아메리카 쪽이거든요. 그래서 라틴 아메리카 쪽의 성장이 굉장히 좋아요. 근데 뒤에 가서 하스브로도 한번 말씀드릴 생각인데 하스브로도 라틴 아메리카 쪽에가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밑에 아시아 쪽이 조금 부진했잖아요. 근데 어찌 보면은 이거는 좀 중국도 여기에 섞여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중국이 락다운이나 이런 영향이 아직 이제 리오프닝 한다고 하니까 이런 영향들도 좀 있기 때문으로 저희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금 보유량이나 이런 것도 다음 장에 한번 보시면 현금이 2배 이상 늘었어요. 그래서 증가해서 많이 늘은 상황이고 재고는 27% 정도 증가를 했는데 사실 장난감 회사들은 4분기 연휴 시즌 대비가 필요하죠. 과거에 기억하실 거예요. 아놀드 슈왈츠제네거 나온 솔드아웃이라는 연휴 시즌 되면 거의 솔드아웃 되는 게 비일비재하잖아요. 그러니까 재고 확충이 4분기에는 조금 더 강하다. 근데 굉장히 고무적인 것은요. 오른쪽에 있는 표인데 이게 레버리지 비율인데 이게 극적으로 감소했어요. 그래서 2017년도 때부터 해서 25배 정도 되다가 지금 2.6배까지 많이 하락을 했는데요. 이게 2017년도에 마텔이 사실은 거의 적자까지 갔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흑자전환 지 얼마 안 돼요. 그래서 이따가 그거는 자세히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은 레버리지 비율이 많이 좋아져 있는 상황이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마텔의 경쟁사 하스브로. 예, 하스브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하스브로 차트 한번 보시면은 이게 다음 장인데 여기 브랜드를 보시면 하스브로도 뭐 다 많이 아실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워낙 많이 진출해 있으니까 우리가 많이 아는 지아이조, 뭐 트랜스포머. 근데 지아이조라고 하시는 거 보니까 역시 외국에서 생활하셔가지고 저희는 또 지아이 유격대로. 저희가 이제 저희 어렸을 때 지하 유격대로 불렸거든요. 그래서 이게 한국에서는 많이 유행을 했었죠 한때. 근데 이게 하스브로를 살리는데 지아이조가 또 큰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베트남 전쟁 이후에 지아이조가 출시를 해가지고 인기 많이 끌었었던 그런 상품 중에 하나인데 지금은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지금은 다른 상품들이 좀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다음 장에 한번 보시면 마이 리틀 포니. 이거 제가 들어본 것 같아요. 네, 근데 저희가 사실 익숙하지 않아요. 이거는 또 이제 소녀들이 갖고 노는 그 제품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 아들이시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걸 접할 게 없었는데 저도 이번에 공부하면서 넷플릭스에 우리가 사랑한 토이인가 그 다큐멘터리 있거든요. 그걸로 한번 공부를 또 해보니까 마이 리틀 포니가 그 마텔의
그 바비 인형 있잖아요. 네. 그거를 잡기 위해서 만든 거죠. 만든 건데 엄청나게 이제 인기를 많이 끌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뭐 그 당시에 만든 어떤 그런 것들도 보면 되게 재밌는데 그건 나중에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하스브로에서 지금 주도하고 있는 상품은 이 마이 리틀 폰이다. 그리고 옆에도 보시면은 이제 그 베이비 얼라이브라고 해가지고 아까 앞에서 봤던 그 아메리칸 걸 비슷하잖아요. 이게 약간 DC랑 마블 관계 같아요. 아, 네. 카테고리가 겹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경쟁을 좀 하고 있고 그 중에 어떤 부분은 누가 강하고 어떤 부분은 누가 강하다 이런 정도다. 그래서 다음 장도 한번 보시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피셔스 프라이스랑 비슷해요. 애기들 용품도 또 있는 건데 플레이도 이제 많이 사용은 차륵 같은 거 많이 사용하고 요 포테이토 헤드가 여기 상품이더라고요. 네, 토이스토리에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 상품이고 다음 장에 보시면 뭐 지아이조 이 상품도 있고요. 그리고 뭐 스타워즈 같은데 라이센스 받아가지고 운영하는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스타워즈 같은 이런 제품들도 좀 많이 나오고 있다. 그런데 제가 여기다가 또 이렇게 실수요. 좀 안 넣었는데 트랜스포머가 사실은 제일 대표작이기는 하죠. 또 그리고 게임 부분에서는 모노폴리라든지 그리고 요 파워레인저라든지 이런 이제 평권들, 예, 파워레인저도 여기서 되고 있어요. 파워레인저 같은 경우에는 되게 특이하게도 여기서 샀죠. 예, 원래는 반다이에서 제품을 만들고 있었는데 하스브로에서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실적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 부문이 있지만 게임 부문이랑 TV 부문 이쪽이 조금 부진했어요. 예, 이제 그 빨간색으로 보면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19% 빠졌는데 이게 게임이나 TV는 이제 제가 IR 자료 이런 걸 읽어보니까 신제품 출시 시기가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새로운 영화 같은 것들 내놓는 거, 그리고 게임 같은 것도 이 회사에서 던전 앤 드래곤이랑 뭐 그런 것들, 그 매직 더 게더링 이런 게임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신제품 게임을 내놓으면 그 분기가 이제 실적 확 오르고 요게 안 나오면은 이제 실적 딱 떨어지고 요런 게 좀 반복이 돼가지고 이번 분기에는 신제품 출시가 조금 늦어져서 많이 떨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 숫자만 보면은 마트리도 좋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장에 그 재무제표 한번 보시면 현금이 반으로 줄었어요. 또 현금도 줄었어요. 네, 근데 요거는 자세히 읽어보시면 괜찮은 게 M&A 관련돼서 좀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배당금 지급하는데 대부분 사용을 했습니다. 4천억 원이 넘게 사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큰 자금을 이쪽으로 사용을 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낭비보다는 배당이랑 M&A로 들어가서 사실은 건전한 그러니까 감소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고요. 재고 같은 경우가 55% 증가를 했어요. 근데 이제 회사 측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공급망 이슈가 있었고 그리고 뭐 이제 재고 4분기 연휴 시즌 대비를 했다라고 하는데 마텔 대비해서는 조금 많이 증가를 한 것 같아서 이게 정말 건전한 증가인지는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충 쭉 나온 거 보면은 저는 알겠지만 뭐 제가 틀릴 수도 있고. 네네. 예, 자 마텔과 하스브로 뭘 사야 됩니까? 이제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네,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차트를 한번 보시면 이게 이제 그 매출 비중인데 네. 오른쪽에 파란색은 하스브로 네. 그리고 빨간색은 마텔이거든요. 하스브로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카테고리를 나눠요. 그래서 프랜차이즈 브랜드, 요거는 이제 주력인 브랜드들이라고 볼 수 있고요. 트랜스포머, 그 다음에 뭐 마이 리틀 포니, 뭐 베이비 얼라이브 이런 직접 개발을 해가지고 주도적으로 지금 매출 비중이 높은 것들을 프랜차이즈 브랜드로 섞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파트너 브랜드, 그리고 이게 약간 뭐 마블이라든지 스타워즈 요 시리즈 이제 그 파트너십 맺어가지고 라이센스로 하는 것들, 요게 매출 비중이 한 10 몇 % 정도가 되니까 요 두 개가 지금 매출 비중이 가장 크고요. 그리고 이제 엔터테인먼트 TV 부분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TV나 영화 이쪽 부분인데 요게 한 13%, 그리고 이제 게이밍 쪽 요쪽이 비슷비슷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특이한 것은 이머징 브랜드예요. 이게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지금 브랜드가 GI조랑 이제 그 파워레인저가 이쪽에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이머징 브랜드가 뭐냐면은 이게 프랜차이즈 브랜드에는 들어가지 못한, 그래서 지금 매출이 기여도가 지금은 적지만 앞으로 떠오를 수 있을 것 같은 브랜드들이 여기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제 GI조도 보면은 예전에는 매출 비중이 굉장히, 매출 기여가 굉장히 컸지만 지금은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 파워레인저가 좀 특이한데 반다이 쪽에서 이제 매수한 이후에 사실 이쪽에 매출 기여도가 높이 올라올 줄 알았는데 그게 2019년도니까 높이 올라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직까지도 올라오지 않고 있어가지고 저는 이게 개인적으로 파워레인저는 뭐 상무님도 아실 정도로 파워레인저 IP가 굉장히 강력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좀 줄어들었나? 이런 어떤 지금 의구심들이 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마텔 같은 경우에는 인형 쪽이 뭐 바비 쪽이 워낙 크다 보니까 36% 정도 차지를 하고 자동차 쪽이 한 22% 정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둘이 회사는 매출 비중이 있고요. 그리고 주요 이제 그
뭐 시가총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비교를 해보면 네. 이 파란색이 역시 하스브로, 빨간색이 마텔인데 네. 시가총액은 하스브로가 더 커요. 그러네요. 네, 그리고 매출도 규모도 이제 하스브로가 더 큰 상황이고 영업이익도 마찬가지로 하스브로가 더 큽니다. 순이익률은 비슷비슷해요. 네. 이제 순이익률을 보면은 하스브로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과거의 순이익률을 쭉 봤을 때 좀 안정적이었었는데 마텔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17년도에 경영이 좀 힘들었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2018년도에 마이너스 9.8%를 기록을 했었고 이게 쭉 마이너스율이 올라오다가 2020년도에 서야 흑전을 했어요. 네. 그래서 주가가 지금 많이 올라와 있는 게 이런 효과도 조금 있다. 네. 그리고 PR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 2배 정도 차이가 나고요. 많이 차이 나는데. 네, 그리고 ROE가 근데 마텔이 좋아요. 네, 마텔이 지금 ROE가 좋고요. 근데 배당률 같은 경우에는 하스브로가 4.62%. 근데 마텔 같은 경우에는 2017년도에 이제 경영이 힘들어지면서 배당을 안 줬거든요. 네. 그 이후에 지금까지 아직 재개를 하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성장하고 있으니까. 네, 근데 부채 비율을 둘이 비교를 한번 해보면 또 네. 비슷해요. 하스브로가 136% 정도 나오고요. 마텔은 148% 정도 나와서 부채 비율 면에서는 그렇게 크게 차이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제가 차트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요게 이제 그 최근 5년 차트인데, 네. 빨간색이 마텔, 파란색이 하스브로예요. 그러면은 이 차트를 보면은 또 마텔이 훨씬 좋잖아요. 근데 이 시계열을 조금 늘려보면은 다음 장에 좀 보시면 또 다릅니다. 그래서 이게 둘이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이제 그 시장을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텔이 지금 2017년도에 힘든 상황에 비용 절약이라든지 부채 관리 같은 것들을 잘 해가지고 지금은 그 주가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하스브로가 표면적으로는 조금 안 좋아 보이지만 과연 계속 안 좋을 것인지 이 시계열을 더 늘리잖아요. 그럼 하스브로가 압도적으로 또 주가가 좋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매출의 규모를 보더라도 훨씬 더 높은 회사고 영업이익 순이익 마진율도 비슷하고. 네네. 네,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어쨌든 마텔은 쫓아가는 입장이었고 하스브로는 계속 리딩을 하고 있는 입장이었고, 근데 뭐 어떻게 변할지는 봐야 되겠네요. 이제 매출에 큰 차이도 별로 없고, 그죠? 예, 그래서 제 결론은 자녀에게, 오늘의 주제가 자녀에게 증여하고 싶은 주식이잖아요. 그 자녀의 어떤 기호에 따라서 주는 것이 낫겠다. 왜냐하면 이게 저희가 자식에게 주식을 사준 이유가 두 가지 정도가 있을 거잖아요. 뭐 첫 번째는 뭐 둘 다 공통되는 목적은 향후에 이제 뭐 대학을 가든 집을 사든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게 있고, 두 번째 또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애가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낚시하는 법을 알려줄 것이냐 낚시를 해줄 것이냐인데 하는 법을 알려주고 싶은 거잖아요. 네. 주식에 투자라든지 이런 데 건전한 생활 좀 갖고 하고 싶다. 그러면 애들이 내가 투자를 어떻게 하면 흥미를 줄 수 있을까? 결국에는 본인이 살 수 있는 어떤 장난감, 이런 회사를 내가 지금 보유하고 있다라는 것들도 가르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제 저희 뭐 자녀가 지금 그런 걸 인지할 수 있는 정도가 됐을 때 뭐 GI조를 좋아한다. 그리고 그것과 함께 딱 이제 주식을 같이 주는 거죠. 그래서 너가 이걸 갖고 놀지만 이 회사의 주식도 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그 주가가 변동하더라도 그런 변동성, 또 그리고 리스크 프리미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 알려줄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나. 워낙 좋은 아빠니까 지금 뭐 해주고 싶은 게 너무 많구나. 주식도 사주고.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아무래도 이제 크리스마스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저희 힙합 래퍼 다음 촬영은 아무래도 이제 크리스마스 지나고 올 거고, 그죠? 네. 예. 참, 선물 중요하죠. 또 투자를 할 수 있게 좀 이끌어주는 그런 마인드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좀 이번 크리스마스가 좀 훈훈한 그런 시기가 됐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마디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지금 뭐 저번 주 후반까지만 해도 분위기가 지금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정말 훈훈한 좀 연휴가 될지 뭐 이런 것들은 저희가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내년이 너무 이렇게 경기 침체 모두 생각하는 것처럼 나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정말로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오늘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